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먼저 국내장 어제 마감 상황부터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주요 기술주와 남북 경협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228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건설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 어제장 나타났었지요. 코스닥 지수는 일부 기술주와 미디어 엔터 업종의 하락 속에 0.3% 정도 조정이 있었고요.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도 혼조세를 나타냈는데 일본 증시가 소폭 올랐지만 대만, 홍콩, 중국 증시 모두 1%대 조정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느낌을 줬는데요. 오늘 국내장 출발 어떨지 먼저 예상 체결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함께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 종가 대비 0.24%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2280선은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예상 체결 지수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또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외국인 매수로 올랐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주가는 0.38% 오름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인데요. 일단은 포스코의 주가는 오늘로써 벌써 8거래일째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LG화학과 네이버의 주가가 오름세 출발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죠. 코스닥 지수 어제 약세 마감이 됐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0.35% 내린 813선에서 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역시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가 오름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제 신라젠의 주가가 시가총액 2위에 올라와 왔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1%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나노스의 주가는 이제 시가총액 4위로 밀린 상황인데 오늘도 18%나 급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인데요. 포스코 캠텍 어제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7만 원 돌파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차익실현 매물이 소폭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제 4% 급등줬던 메디톡스의 주가는 1.7%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부의 첫 순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초가 공략주 들려드리는 시간이고요.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주가의 흐름 역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증폭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종목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 중에서도 어제 이제 건설주와 이제 내구재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거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았고요. 오늘 종목은 현대통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통신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예전에 하이닉스 계열사에서 이제 독립을 한 그런 회사이고요. 홈 오토메이션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 홈 오토메이션이란 아파트의 월패드 및 주방 TV, 디지털 도어락, 욕실폰, 로비폰, CCTV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통칭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홈 IoT 쪽에 이제 굉장히 좀 강화하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실적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지금 매출액을 보시면 2015년에 78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16년에는 878억 원, 작년에는 1174억 원, 올해 상반기에도 6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25.5%, 영업이익은 1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6%라는 높은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성장주입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전방산업, 이 아파트 분양 사업이나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확대가 돼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저평가를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는 굉장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이제 건설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부동산 규제 일변도에서 이제 규제와 공급 확대
라는 카드로 좀 변화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중소형 건설사들도 최근에 좀 기지개를 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내구재 주식들, 뭐 한샘이나 현대, 리바트, 뭐 LG 하우시스 같은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종목 찾기에 들어갈 것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현대통신이 대표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15,000원, 손절라인 10,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저평가 종목이다라는 평가이셨는데요. 현대통신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연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시장 전망과 추세 흐름을 예측한다. 컨버전스 투자 전문 반종민.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수익률 현황부터 먼저 보시겠는데요. 송동현 팀장의 최근 추천주, 가장 최근에 주신 8종목 정리해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 터치한 종목, 포트에서 제외를 시킬 건데 3종목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원칙대로 반영을 할 거고요. 인바디와 LG 이노텍, 또 한글과 컴퓨터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8월 24일에 주셨던 쌍용 양해가 어제장에서만 7% 급등이 있었죠. 17.29% 수익 중이고요. 현대건설 역시 13.18% 고수익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종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 함께 보시죠. 포트의 수익률 좋은 종목들 많은데 가장 최근에 주신 종목들의 흐름은 아직 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직 큰 움직임 없고요. 유니테스트가 손절가 터치가 됐고 지난 목요일에 매수됐던 삼성중공업이 매수가 대비해서 1.62% 수익권입니다. 이어서 송동현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1위 종목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24.86% 수익이고 지금 계속 이어서 남북경제협력주 포트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요. 쌍용 양회가 2위, 현대로템, 현대건설 순으로 포트에 담겨 있고요. LS산전도 12.21% 수익으로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종민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도 함께 보시죠. 포스코캠텍 어제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7만 원 선 돌파가 되기도 했는데요. 반종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33.66% 수익으로 1위를 기록 중에 있고 이어서 아미코젠, 삼진제약, 현대로템 순으로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도 8.78% 수익권입니다. 자, 이어서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체 전문가 수익률 보겠습니다. 4위부터 8위에 이름 올린 전문가와 종목 함께 확인하시죠. 30% 이상 수익이 나야 이제 이렇게 수익권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이용호 팀장의 코나아이가 4위로 밀렸네요. 43.94% 수익 중이고 손호르 팀장의 문배철강이 5위, 박동윤 본부장 포스코캠텍이 6위, 손호르 팀장의 웰크론이 7위, 반종민 팀장 포스코캠텍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체 전문가 1위부터 3위 종목 보시죠. 손호르 팀장의 에코마이스터가 다시 1위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71.53% 수익으로 1위 자리 차지하셨고요. 실섭소장의 삼성출판사가 지금 사흘 만에 2위 자리로 다시 밀렸는데요. 68.22% 고수익권입니다. 김홍식 팀장의 쌍용 양매가 3위로 올라왔고요. 45.44%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화요일은 두 분과 함께 하니까 두 분의 종목 리뷰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송동현 팀장님, 현대 엘리베이부터 좀 봐주시죠. 네, 일단은 9월 들어서 이제 남북 경협주가 중요한 달이었는데, 일단 다행히도 이제 남북의 정상회담 개최 소식에 이어서 이제 북미 간에 다시 한번 협상 재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전반적인 남북 경협주의 리스크를 줄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현대 엘리베이는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가 더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그 경협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더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그 추세가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홀딩 유지하시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포트 내 수익
많이 나고 있는 종목 중에 뭐 비중이 큰 게 지금 남북 경협주잖아요. 언제까지 네. 끌고 가실 예정이세요? 우선은 9월 말까지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좀 더 실제적인 남북 경협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좀 더 매도 시점을 늦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종민 팀장님, 포스코 캠텍 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예, 일단은 지금 어제자로 이제 그 7만 원 이상, 7만 원 이제 그 찍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뭐 역시나도 이제 워낙 이제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나온 부분들은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지금 계속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2차 전지 부분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계속 꾸준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9월 11일 화요일 국내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가 나타났었는데요. 그래도 지난주에 하락세가 짙었던 기술주가 반등을 줘서 오늘 국내장 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반도체주 기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시장으로 일단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부터 봐드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가 어제도 들어오면서 양지수 모두 1% 안팎으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반도체 업종이 지난 금요일에 메릴린치가 이 업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덕분에 힘입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도 나흘 만에 지급이 이틀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76,6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그 밖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 종목 더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살펴볼 텐데요. 현대차의 주가는 어제여서 오늘도 1%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지금 포스코의 주가가 8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다만 앞서 전문가께서 상당한 저평가 상태다. 철강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으로 포스코를 지정하기도 하셨었죠.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밖에 네이버의 주가도 어제 종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0.09% 약보합 출발인데요. 2286으로 시작이 됐고 코스닥도 오늘 0.01% 약세 출발 816포인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1, 2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이 강세 출발이 됐는데 신라젠의 주가 어제 시가총액 2위로 올라왔죠. 오늘도 0.3% 정도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 미디어 콘텐츠주가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었습니다. CJ ENM 어제 3% 하락이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0.2% 조정받으면서 출발이 됩니다. 나노스의 주가가 눈에 띄는데요. 어제장도 15% 급락이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7% 더 밀립니다. 이 대주주의 5대1 무상감자를 공시했는데 관리 종목 지정 사유를 좀 없애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공시를 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일단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목들 더 볼게요. 반종민 팀장의 포스코 캠텍 오늘장은 1%대 밀립니다. 목표 주가 7만 원 주셨었는데 앞으로 향후 움직임 어떨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메디톡스의 주가가 0.79% 내립니다. 지금 어제장 사흘 만에 70만 원 선 돌파가 된 거고 그래도 지지가 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의 주가가 0.54%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먼저 좀 봐드렸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서 코스닥은 상승 전환이 됐는데 끝까지 시장 흐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방향을 탐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거고요. 두 분의 전문가 어떤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지 송동현 팀장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아난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남북 경협주가 이제 9월 들어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강세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화성밸브라든지 에코마이스터 그리고 푸른기술 등등이 전 신고점을 넘어서는 상황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그룹주가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고 어제부로 다양한 이제 남북 경협 중소형 섹터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 아난티라는 종목은 역시 과거에 에머슨 퍼시픽이라는 종목이었죠. 이제
아난티로 이름을 바꾸면서 일단은 남북 경협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 이제 기업입니다. 골프장 레저 사업이라든지 골프장 레저 시설 개발, 리조트 분양 이런 등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서 금강산 아난티 골프 온천 리조트를 보유를 하고 있는 남북 경협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부로 13%의 높은 상승을 보였는데 이제 지금 시점부터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지금은 사실 차트를 보시면은 약간 저항대에 위치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9월 들어서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그런 이슈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봤을 때 좀 저항 부분이더라도 다소 횡보세가 나오더라도 또 이 저항을 뚫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미리 좀 선침해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소 저항 부분이기라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많은 남북 경협주들이 현재 오른 상황이고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남북 경협주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중에 좀 아난티가 비교적 이제서야 좀 전 고점을 넘은 상황이고 다소 지금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남북 경협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강산 또 특히 또 북한이 원하는 부분이 또 관광과 그리고 이제 전력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관광 부분이 이제 현대 엘리베이와 아난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1차적으로 또 협력으로 좀 주목이 될 분야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또 아난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기관 수급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번 본다면은 죄송합니다. 종목 분석에서 투자자 일자를 한번 보시면 아난티를 보시면은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들이 굉장히 크게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 투자라든지 뭐 투신권이라든지 그 국가 지자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기관들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안정성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나쁘지 않다. 그냥 개인적인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기관 투자자들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수급이 오히려 좀 더 괜찮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단기 저항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아난티 강남이 또 이제 2020년에 완공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단순히 테마를 넘어서 실적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아난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목표가를 일단 12,000원 전고점 부분까지 1차 목표가로 한번 잡아보고요. 네. 그리고 손절 가격을 21선이 깨지는 7,900원대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KMW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9월 들어서는 남북 경협주로의 어떤 수급이 좀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수가 움직이지 않고 있죠.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거래 대금들이 남북 경협주 쏠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IT나 바이오 종목들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남북 경협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는 개별 섹터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역시나 개별 섹터에 대한 움직임도 쉽지는 않습니다. 대응이. 그렇지만 향후에 좀 성장 산업이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특히 5G라든지 전기차 이런 등등이 또 실적도 좋아지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중요한 그런 또 산업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에 위치했을 때 한 번쯤은 바라보는 관점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KMW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을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KMW가 최근 거의 한 10거래일 동안 조정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저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오늘 1.48%로 역시나 저점 부근에 오니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현재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관점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점이 3만원 부근으로 이렇게 깨지지 않고 있는데, 깨지지 않고 있고, 크게 봐서는 이렇게
그 디센딩 삼각형이라고 하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삼각형인데, 어센딩 삼각형이라고 하죠. 이 삼각형 모델을 현재 형태로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3만원 부근만 뚫린다면은 주가가 새로운 레벨의 영역으로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실적 추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넘어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넘어서지 않더라도 단순히 박스권 플레이만 하더라도 저가에서는 매수, 뭐 3만원대에서는 매도 전략도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5G가 내년 3월에 이제 상용화가 될 전망인데, 5 상용화에 따라서 대규모 수주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5G에 대한 투자가 글로벌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그에 따라서 KMW에 다양한 수주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KMW가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 그동안 계속적으로 수출을 이어나가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수주 규모가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제 5G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수주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좋기 때문이죠. 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매수 의견 드리겠고, 목표 주가 일단 1차적으로 3만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을 26,5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후성은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유망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역시 후성 지금 전기차 역시도 좀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지로 수급이 쏠리게 된다면 전기차라든지 바이오, IT가 좀 조정이 오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후성 역시도 지금 박스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박스권 위치에 중에서도 박스권 지금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 추이가 좋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는 더 이상 안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나 오늘도 좀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구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부분에서 매수 관점이 유효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차라든지 그 다음에 ESS라든지 이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굉장히 시장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래는 중국을 원래 기점으로 해서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 ESS 등등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 뉴스가 이제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미국까지도 ESS 시장이 2020년까지 연평균 70% 이상씩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상당히 그런 분야에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ESS 시장의 점유율이 벌써 초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기술력이 상당하고 초기 시장을 선점을 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ESS의 시장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업에 기회가 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뭐 LG화학과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중소형 기업은 일진머티리얼즈라든지 에코프로, 그런 후성 등등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후성을 말씀드린 이유는 2차전지 시장에 따른 그런 확대 수혜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ES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력을 구성하는 이제 전해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 기초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후성은 특징이 반도체까지도 또 지금은 뭐 수요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4차 혁명에 있어서 반도체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수요 그런 고점 논란이 있지만 저는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반도체형 특수가스라든지 그런 부분, 냉매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역시나 후성도 반도체까지도 실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추천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목표 주가를 13,000원 잡고 대응해 보였고,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을 좀 더 아래 구간에 볼 수 있는 10,000원 부근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탑픽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남북 경협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신 아난티, 또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KMW, 여기에 2차 전지주인 후성까지 투자 의견이셨는데요. 잠시 뒤에 목표 주가, 손절가 정리해드릴 거고요. 또 반종민 팀장께서는 어떤 종목 보셨는지 지금 공개합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네. 이 기업은 이제 건설 및 부동산 개발을 이제 영위하는 기업으로요. 올해 이제 6월 이제 현대산업이 HDC와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을 이제 분할하며 재상장하였습니다.
분할된 후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이제 목표가가 이제 굉장히 높게 책정되며 주목받는 듯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제 6월달 이제 경협주 섹터가 이제 크게 조정받으면서 5만 원 아래까지 이제 내려온 종목이겠습니다. 이후 이제 경협주 섹터가 이제 섹터의 흐름과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7월 말 이제 인도 수주 계약과 이제 영업이익 증가로 인해서 이제 반등을 보여주었고요. 어제 이제 주택 공급과 이제 남북 경협 기대감으로 이제 급등한 종목이겠습니다. 최근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투자 관심이 이제 굉장히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건설주도 이제 크게 이제 부각받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 종목도 이제 건설주와 관련되어서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집값을 이제 내리기 위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최근 오히려 이제 서울 쪽에서는 이제 매매 시세가 이제 더욱더 높아지면서 시세를 낮추기 위해 이제 공급량을 더 늘리겠다고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였습니다. 예. 하지만 오히려 이제 투자자들이 서울 지역에 이제 투자 감심도가 오히려 더 쏠리면서 시세를 더 끌어올리게 되었는데요. 이 기업의 경우 이제 최근에 이제 잠실 부근 아파트 주택 재건축 공사 수주를 이제 체결하면서 여러 수주로 인해 이제 꾸준히 이제 주목받는 모습으로 그 서울의 이제 집값 상승에 이제 추가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 현재 이제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국토교통부와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오고 가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가 이제 확실해진다면은 그에 따른 이제 모멘텀도 이제 추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협주 중 이제 건설주가 최근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9월 이제 18일부터 20일 이제 앞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담 결과에 따라 이제 건설 인프라에 대한 이제 언급이 나온다면 앞으로도 이제 크게 산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 이제 봐도 될 것이고요.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이제 그 경협적인 이제 부분들까지 이제 포함된 이제 모멘텀을 이제 가지고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별 5개를 이제 지정한 이유는 현재 남북 경협 섹터들이 이제 활발한 매수세와 이제 앞으로 재건축 및 부동산 정책 공급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정하였고요. 네. 장기적으로 이제 4개를 지정한 이유는 남북 경협주에 따른 이제 주가 상승이 크기 때문에 남북 간에 혹시라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제 횡보 및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아 별 이제 4개를 지정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하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이면 이제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5만 5천 원입니다. 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예, 이 기업은 이제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즉 바이오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 면역 질환 치료제 이제 기술 수출 계약 체결로 이제 급상승하며 올해 1월까지 그 4만 원까지 이제 상승한 종목이겠습니다. 이후 이제 영업이익 증가와 대만 수출을 통해 이제 꾸준히 이제 상승할 것으로 보았지만 이제 4월까지 이제 박스권으로 유지되면서 이제 흘러갔고요. 경협주로 이제 투자자들 이제 관심도가 이제 높아지면서 바이오주들이 이제 크게 조정받으며 이 종목도 이제 8월까지 이제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2분기 이제 영업이익 증가로 인해서 이제 다시 탄력받으며 우상향으로 이제 추세 전환된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제 계속 이제 조금씩 상승하면 이제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 이제 어제 이제 전일 메르스로 인해서 이제 6%까지 상승했다가 이제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가 면역 치료 관련 회사가 메르스와 무슨 관련이 있냐라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5년 5월에 이제 메르스로 인해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제 메르스 치사율을 줄이는 그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 관련 특허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즉, 지금 현재 이제 메르스 관련 종목으로도 이제 부각받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최근 이제 메르스 확진 판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접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좋지는 않겠죠. 예. 그런 경우가 있게 된다면 이제 이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종목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될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제 외국인과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제 꾸준함을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영업이익에 이제 꾸준한 성장세를 이제 보여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제 국소 염증 질환 치료 관련 특허도 2019년 이제 중국 임상 2상 그리고 미국 3상을 이제 진행할 것으로
진행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진행된 후에는 이제 제품화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기관이나 외인 매수세에서도 이제 관심도를 계속 꾸준히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 장기적 이제 매력도 4개를 드린 이유는 일단 남북 경협주로 인한 바이오주들의 일시적인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메르스 환자의 이제 추가 확진이 없고 이제 그 좋게 이제 마무리가 됐을 경우에는요, 이 종목의 경우는 이제 보합권 내지 이제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거로 보아 이제 4개로 지정했습니다. 2015년 이후처럼 이제 발생 흐름을 계속 가져간다면 단기적인 상승 매력도는 이제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이면 이제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28,0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포스코 강판입니다. 이 기업은 철강 내연 제품의 이제 제조 및 유통을 하는 기업으로 포스코 계열사의 미국 철강 관세 면제를 통해 이제 부각을 받게 된 기업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제 경협주에 연관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경우 철강 섹터가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주목받지 못하며 7월까지 이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이제 대부분 철강 섹터 부분들이 이제 재무적으로 이제 좋지 않아 하락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만, 최근 이 기업은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크게 상승하며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8월 이제 박스권으로 흘러가다가 최근 이제 미국에서 철강 커터 면제 소식에 이제 주가가 다시 탄력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이제 미국 철강 관세부가 이제 유예로 불확실성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었었는데, 최근 이제 철강 관세 이제 일부 면제 소식으로 인해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숨통이 트인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7년 이후 이제 하락세를 보여줬던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최근 이제 영업이익 상승으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보여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이제 또 자동차와 건물 외장재에 사용되는 이제 강판이 철강 업계에서 이제 가격 인상을 이제 요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 이제 톤당 이제 5만 원 인상, 또한 이제 후판 가격도 이제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이제 만약에 이제 추가 인상을 해서 이제 받아진다면은 매출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상이 완료되면은 이제 뭐 재무적인 매출 부분도 앞으로도 이제 계속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다라는 점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제 또한 그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이제 재무적으로도 좋은 흐름을 이제 보여주며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이제 보아 이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관세 품목의 일부 면제이기 때문에 포스코 강판이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는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이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알루미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이제 배치를 시켜 놓으면은 관세 품목에 이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미국 철강 관세 부분들을 이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의 이제 시장 증세나 이제 관련된 이슈를 보면은 언제 변경될지 또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별 4개 정도로 이제 리스크 관념으로 이제 책정해서 별 4개로 지정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5개를 지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를 이제 보완하였고, 하반기 실적이 이제 꾸준히 상승한다면은 28,000원대 이제 매물대가 지금 두텁게 있는데요. 그 매물대를 뚫고 이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이제 보아 별 5개로 지정했습니다. 꾸준히 상승하면 이제 매물대를 돌파준다면, 매물대를 앞으로도 이제 돌파해준다면 장기적으로 이제 꾸준히 상승할 종목이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2,5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예. 반종민 팀장의 탑픽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도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 포스코 강판 외에도 주택시장 공급 확대, 남북경제협력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 봤고요. 또 메르스 테마라도 묶일 수 있는 바이오 주죠. 한올 바이오파마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목표주가, 손절가 두 분의 종목 정리해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지금 사볼 만한지 투자 의견 함께 들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삼성 SDI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장 4% 이상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가 나왔는데 3분기 실적도 좋을 거라는 분석이고요. 앞서 송동현 팀장께서 후성을 2차전지 관련주로 추천을 하셨었어서 삼성 SDI까지 좀 여쭤볼게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삼성 SDI가 아주 흐름이 상당히 좋죠. 예. 오늘도 오늘로써 이제 신고점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역시나 새로운 주가 레벨업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가 돌파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격대로 진입을 하는 거고 역시나 시장 상황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또 새로운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원인으로는 역시나 전기차 산업에 대한 시장 확대가 역시나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원재료가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전기차 시장은 이제 개화를 한 시장이기 때문에 아주 가파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2019년에서 2020년에 소프트뱅크가 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또 한다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할 수 있는 ES 시장에서 또 새로운 수주 기회가 열릴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G가 도입이 되면 또 통신 속도가 빨라지고 기기 간 연결이 늘어나면서 전력 소모가 상승되는데 역시나 ESS가 또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삼성 SDI의 어떤 소형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전지 매출액까지 1조 5천억 수준에서 거의 2020년 2년 후면 거의 2조 7천억까지 또 빠르게 성장하는 등 전반적으로 각 다양한 전기차 산업의 분야에서 실적이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를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단기적으로도 현재 단기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 또 이렇게 남북 경협주가 좀 빠지고 있는 동안 또 이렇게 그 2차 전지주라든지 바이오 이런 주식들이 계속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모습이 반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2차 전지 전기차 섹터 쪽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고요. 저희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오늘 다산 네트워크스 주가가 지금 4% 오르고 장중에는 6%대 급등이 있었습니다. 여타 5G 수혜주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있던데 반종민 팀장께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은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초반에 이제 장초에 이제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제 윗꼬리를 좀 지금 장초에 이제 남겨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대다수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 관련된 이제 그 5G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그 초까지는 이게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로 이제 수혜는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오늘 그 이슈를 떴을 때는 이제 영업이익 개선 부분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 7,700원 부근에서는 한 번 정도 이제 조정이 올 수는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이제 들어가신다면,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내년까지 이제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만약에 들어가신다면은 금일보다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갭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하락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타이밍을 잡아서 이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고요. 너무 이제 오래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내년 딱 상반기 한 1월 정도에 이제 상승을 한다면은 그때 이제 매도로 해서 이제 수익을 보시고 나오시는 게 제일 좋겠다 이제 판단을 하고 있겠습니다. 예,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긍정적인데 오늘 갭상승 출발이 됐고 또 윗꼬리도 길게 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는 것보다는 향후의 추이를 보고 내년 상반기 초까지만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분석했고요. 두 분의 전문가 이제 인사드릴게요. 화요일을 함께해 주셨는데요.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 또 리더스 투자그룹의 반종민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문가 전화 연결 또 해볼 거고요. 전체 전문가 수익률 오늘 순위 3위에 오르셨습니다.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김홍식 팀장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쌍용양해 리뷰 들을 텐데 어제 남북경제협력주가 일제히 급등이 있었었고 또 쌍용양해도 어제 7% 올랐는데 오늘 그렇게 많이는 밀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현재 경협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여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좀 약세를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그 이후로는 김정은의 이제 친서가 백악관에 이제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백악관 측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며 일정을 좀 조율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평양에서 2박 3일간 정상회담 일정에는 여야 5당 대표를 포함한 200명 정도가 방북 예정이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기술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협주들은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경협에 있어서도 현실성이 좀 중요되고 있는 비료라든가 건설, 시멘트, 철도 등이 좀 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당회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대당주로서 움직이기보다 차당주로서 좀 굳건한 거래량이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제가 상향을 했었는데 2달 시에는 재차 상향을 해야 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쌍용양의 7,200원 2차 목표가였는데요. 향후에 또 한 번 올리실지는 기대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포트에 담으실 예정이십니까? 오늘은 제가 덕산 네오룩스라는 이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 덕산 하이메탈에서 분할이 돼서 신설된 업체로 OLED 소재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아몰레드라든가 아몰레드 이제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HTL이라든가 레드샷 호스트 등 주요 거래처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3분기에 이제 아이폰 신작과 갤럭시의 신작이 출시가 됨으로써 플렉서블 OLED 패널 수요가 동기 대비해서 75%가 좀 증가할 전망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또 삼성 디스플레이 OLED 라인 가동률이 2분기에 56%에서 73%까지 상승을 하면서 OLED 소재 구매 금액이 40% 이상 증가가 될 것이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올해 2분기에는 하웨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이 10.1% 감소를 했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들도 좀 저조한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내년 상반기에 폴더블 OLED 스마트폰 현지 출시를 통해서 재차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폴더블 OLED 인폴딩 방식으로 진행되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접으면 4.5인치, 피면은 이제 7.3인치로 태블릿 PC 형태로 좀 나올 예정으로 보여지고, 또 이내 OLED 소재가 이제 수요 증가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9년 매출액은 저희 예측한 바로는 상사 이래 최대 실적이 기록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폰에 OLED 탑재율이 좀 급증했고, 그다음에 폴더블 OLED 스마트폰 출시로 인해서 2019년에는 고속 성장을 재차 보여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QD 이제 OLED TV 진출을 공식화를 하게 되면 덕산 네오룩스가 최대 수혜주로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는 좀 짧게도 23,000원, 손절가는 16,000원으로 1차적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김홍식 팀장은 수요일에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장한 지 32분 정도 지났는데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희훈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 무역전쟁과 관련해서 중국 측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반드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이 페드의 시카고 총재는 무역전쟁이 계속되면 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늦춰야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우리 시장이 앞으로 영향 분명할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0.07% 상승합니다. 2290.37을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8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80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9시 21분경에는 95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90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만이 2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현재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장 초반에는 1%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별 움직임 없이 45,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1% 가까이 오릅니다. 77,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75,000원에서 마감을 하기도 했었죠. 셀트리온 현재 0.18% 상승하면서 2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오릅니다. 현재 0.43% 상승하면서 46만 4,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포스코가 8거래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0.5% 가까이 하락하면서 30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13만 원 선 아래로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2% 가까이 하락합니다. 12만 8,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 오늘 0.43%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LG화학에 더해서 이 삼성 SDI에 대한 이 증권사들의 매수 의견이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네이버가 1% 가까이 오르면서 73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 움직임 없이 12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50% 상승합니다. 820.25를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810선에서 현재 출발을 하면서 9시 24분경에는 821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62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오르면서 다시 9만 3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신라젠 오늘 0.79% 상승하면서 7만 7천 원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CJENM도 오늘은 1% 오르면서 23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외국인들은 이 CJENM을 중점적으로 매도했습니다. 현재 나노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5% 넘게 하락합니다. 현재 8,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최근 나노스로 인해 이 코스닥의 지수 왜곡 현상까지 벌어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나노스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간 바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포스코, 캠텍, 메디톡스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70만 원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69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2% 넘게 상승합니다. 10만 4,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은 펄어비스를 중점적으로 매수했는데 오늘 상승세 이어가면서 24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산이 4% 넘게 상승하면서 13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진머트리얼즈, 삼성 SDI, 그리고 롯데제주, 후성 오늘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한유화가 현재 5% 넘게 하락하면서 19만 7,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만도, 그리고 세방전지, LIG넥스원, 롯데케미컬 오늘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는 대요, 3위는 어제 메르스로 인해서 크게 하락 상승세를 이어갔던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4위는 셀트리온, 5위는 한국항공우주, 6위는 현대로템, 7위는 네이처셀, 그리고 8위는 HLB입니다. 네, 1위인 삼성전자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외국계 투자은행의 반도체 수요 감소 리포트와 함께 하락세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에 대해서 올해 3분기에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국내 증권사들의 의견이 이어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이 KB증권 측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의 실적이 동시에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오늘 0.22% 상승합니다. 45,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2위인 대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대요가 연일 강세입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대요는 1977년도에 설립된 이 농자재 전문 업체로 국내 비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주로도 분류되는데 이 대표이사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일반 비료와 농약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측에서도 이 대요의 시장 지배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는데요. 오늘도 12% 상승하면서 3만 3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6인 현대로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이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48량을 수주했습니다. 이는 556억 원의 규모인데요. 최근 5년간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된 3건의 신규 전동차 사업을 모두 수주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대로템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는데 어제 기관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0.16% 상승합니다. 현재 31,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오늘도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오늘은 IT주에서 한 종목 AP 시스템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지난번에 AP 홀딩스하고 인적 분할해서 다시 상장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 그리고 디스플레이 시장 이런 쪽에서의 어떤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것에 가장 큰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기대하던 우리의 목표치하고 회사가 현재 이루어지는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괴리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안 나는 건 잘 못 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 대비 좀 하락한 것이 이 회사의 주가의 하락 요인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그런 하락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좀 더 과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무리가 되지 않게 좀 분석이 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내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 지난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하다가 약간은 주춤하는데 이 회사는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 다양하게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라든가 레이저 장비 그리고 반도체 장비 등 다양한 투자를 아주 잘해서 현재 부진한 실적은 아니지만 어떤 매출액이나 이익이 꾸준하게 좀 흐름을 타지 않을까 이런 그런 흐름을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2018년에 최근 반기를 지나면서 2019년도에는 보다 큰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AP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부진했던 그런 다양한 많은 디스플레이 업체나 중국,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2019년도에는 또 새롭게 투자의 계획을 내놓고 있고 투자가 확대될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AP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자체도 지난 18,900원 바닥권을 형성한 이후로 상승을 위한 어떤 힘을 비축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바닥이 확인됐다는 것은 앞으로의 상승 흐름 자체가 지금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개월, 6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 어떤 사이클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으로 선제가 매수의 목표가 35,000원 그리고 손절가 23,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평가하신 종목 AP 시스템이었고요.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솔로몬 박정섭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증시가 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전략 좀 알려주십시오. 예, 8월 중순부터 코스피 코스닥이 한 2주가량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만 점진적인 어떤 상승을 보여줘서 박스권 상단까지 8월 말 9월 초에 올라왔다가 한 일주일 정도 다시 또 추세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좀 빠진 모습이었던 지난주 증시의 특징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를 거래소 시장에서 많이 했는데요. 모건스탠이나 골드만삭스에서 IT주들에 대한 어떤 경고성 발언들이 나와서 뉴욕 증시에도 많이 빠지는 모습이 저희 증시에도 영향을 주 후반에 미쳤는데요. 주말에는 메릴린치에서 이 IT주들의 특히
특히나 반도체주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근거가 없다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도 특히나 나스닥에서 IT주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 오늘장 저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크게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어떤 부분들은 뭐냐면 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주가가 9월 초 대비해서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니까 좀 수급 자체 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틈새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이제 들어왔던 메르스 다시 발발로 이제 제약주라든지 백신주들, 특히나 이제 마스크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런 어떤 틈새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또 남북 경협주가 이제 시장에 어떤 수급을 좀 뺏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추세 복귀에 따른 그런 어떤 전망일지 아니면 다시 또 박스권으로 들어갈지, 특히나 또 이제 시장 수급이 좀 줄어드는 모습에서는 여전히 이제 매수세가 좀 약하다 보니까 틈새 중소형주들이 좀 이제 종목 장세를 하는 모습들 계속 발빠르게 시장은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니까요. 개인들은 이제 요런 어떤 재료성 테마에 좀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은 단기 좀 이제 치고 빠지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힘드신 분들은 계속 이제 중대형주 매수 포지션 전략을 좀 유지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계속 오늘 장에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좀 대응이 빠른 분들을 위한 종목일까요? 아니면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일까요? 여전히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과 단기적인 어떤 이제 시세 흐름도 좀 겸비한 종목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와이솔이거든요. 예. 와이솔은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삼성전기에서 분사를 했습니다. 삼성전기가 그 당시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회사들을 좀 이제 직원 종업원 지주회사 형태로 많이 좀 내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와이솔입니다. 2010년도에 이제 코스닥 상장하고 난 다음에 2010년도에 매출액이 한 600억대였는데요. 올해 지금 예상 매출액이 한 5천억대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한 5배 정도가 증가됐는데 상장하고 난 다음에 한 해도 그러지 않고 성장을 지속했다고 하는 게 이 동종목의 와이솔의 가장 큰 펀더멘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와이솔이 주력하고 있는 이 소필드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어떤 휴대폰용 소필드 생산 판매 회사인데요. 경쟁사도 일본의 무라타라든지 TDK라는 거의 한 3개 정도밖에 없지 않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은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가지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 소필드가 왜 좀 중요하냐면 이 다가오는 5G, 5세대 이제 통신 서비스에서는 4세대 LTE보다도 이제 고주파수 영역대를 가지면서 통신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역폭이 증가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 특정 주파수를 골라낼 수 있는 이 필터, 필터가 많이 좀 채용되는데요. 4세대 LTE에서 한 40개 정도가 채택되었다면 5G에서는 한 60개 정도가 채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핸드폰의 어떤 그 경박 단소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소필드의 어떤 단품 판매뿐만 아니라 모듈화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품을 합쳐서 이제 기능을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원품목을 하는 게 이제 모듈화 작업인데요. 이 모듈화 작업이 되면서 가격 어떤 상승분과 또 5G 에어에 대한 어떤 물량 증가까지도 볼 수 있는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소필드의 매출 편중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RF 사업 부분이 이제 2019년, 2020년 향후에 보면 이제 5G가 결국은 된다면, 결국은 이제 고속도의 어떤 통신 서비스가 돼야 된다면,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그러면 VR, AR 이런 어떤 컨텐츠들이 발달되는데요. 이런 이제 사물 인터넷이 인접한 부분에서 모듈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근거리
이제 무선 주파수를 이용한 이 모듈 사업 부분이 이제 고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좀 SK텔레콤과 이런 어떤 사업자 선정도 통해서 향후의 어떤 장기 성장성도 도모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2017년도에는 이제 17% 지분을 인수한 대덕 GDS로 이제 최대 주주가 좀 변경되었고요. 그래서 대덕 GDS와 이제 사업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도 장기적으로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최근 이제 8월 달에는 좀 특이한 점이 베어링 자산 운영이 5% 지분을 원래는 한 1.5% 정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지분을 늘렸다는 부분들은 이 동사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어떤 펀더멘탈 상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모습입니다. 매수 전략,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가가 한 19,700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 눌림목 19,000원 정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안 되면 좀 종가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최고가를 찍고 주가 횡보 중인 Y솔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2부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